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2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달리고 있죠? 꽤나 무척 강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죠. 버블이 오고 있다. 이 버블이 꺼질까요? 조금 달리다 말까요? 지금 실물 경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상승장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그럼 이게 지금 꺼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스할 때 우리는 노할 수 있는 시기도 와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장은 꽤나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얘네 주자가 먼저 가면 5번, 6번, 7번, 8번이 달린다. 얘네가 가면 9번, 10번, 11, 12가 달린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 자리를 지켜라. 순번대로 수급은 들어온다. 단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에 투자했다면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코인, 기득권의 선택을 받은 코인들, 이거를 모아가셔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죠. 2008년도 위기는 저리 가라입니다. 이유는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가 왔었습니다. 4조 2천억 달러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2020년도에 제로금리와 함께 9조 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이 양적 완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만큼의 달러가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버블이 왔고요. 이게 다 자산시장에 다 낑겨 있습니다. 이게 앉아 있어. 한국도 한국도 가보지 못한 저금리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렸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였죠. 왜냐? 걔네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죠. 그리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은 중앙은행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중앙은행이 주식과 회사채, 민간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끝났어. 이 상태에서 퍼진다는 거는요. 경제가 진짜로 2008년도 위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그리고 미국 국가부채가 눈덩이이다. 100일에 1,300조씩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GDP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한 70에서 80%? 증가세가 가팔라져서 석 달마다 34조 달러. 이 말이 뭘까요? 이 한 장에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뉴스와 그 다음 이 뉴스 한번 봐볼게요. 취업 낭인델라, 새내기부터 취준생, 대기업 공채 3분의 1 토막, 채용시장 바늘구멍이다. 이 이슈와 미국 국가부채 눈덩이. 혹시 이걸 연결질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수명이 다했다. 즉 미국의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시절이 끝났다. 빨대를 꽂고 전 세계를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배했던 겁니다. 그 빨대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힘이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죠? 브릭스와 오펙과 아세안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이 신흥국으로 에너지를 이동해 나가죠. 그런데 얘네가 커지는 파이 속도가, 성장 파이가 아직까지 좀 가팔라져야 되는데 인도는 가팔라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얘네 성장폭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시간차가 발생을 할 겁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은요, 세계 경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경제를 보려고 하면 독일 경제가 좋지가 않죠. 독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은요, 유럽 전체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27개국이죠. 그런데 독일이 넘버원이야, 여기서. 어쨌든 이 나머지 26개 또는 유로와 18개인가요? 이 중에 17개 업체가 떠받들어 줬어. 어쨌든 중요한 건 각 국가의 내수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독일도 좋지 못하다. 그러면 한국은 대기업 기반의 수출 경제로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왔죠. 근데 대기업에서 채용을 3분의 1로 줄이겠대. 이 말은 뭘까요? 투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투자를 줄인다. 투자를 줄이고 고용이 투자죠. 생산 설비, 인프라,
확장, 모든 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니까. 이 와중에 버블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4차 산업이 불어닥칩니다. 자, 보시면은요. 80조 투자 1000대를 보유한다. 미국 AI 무인 전투기 등장한다. 미국 1000대 보유계 80조 투자. 자율비행 전투 드론의 진화. 계속해서 무인이 나옵니다. 무인. 사람이 필요가 없다. 무인 공장.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건을 어디 먹으러 가면 보면 이렇게 카드 결제해서 혼자 주문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빠지고요. 하이패스 차량을 봐도 사람이 계속 빠집니다. 물건을 사는 데 가서도 마트를 가보면은요. 뭐 대형마트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람이 많이 빠집니다. 소형 슈퍼마켓에 가보더라도 사람이 계속 빠지게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계속 스마트화, 자동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스마트화했지만 소프트웨어로 다 입혀지게 되면서 결국은 인공지능화 되면서 사람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는 추후에는 기본소득으로 되겠죠. 이 기본소득이 사실 처참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해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투자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말입니다. 1억이 6억 됐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에 친 이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가 주가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1억에서 6억 됐다. 폭등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10년간 최소 수백 배를 목표로 합니다. 이미 에코프로 BM을 통해서도 4, 5년간 5년 기준점이죠. 40배, 5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었어. 저는 이거를 상장 전에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파괴력이 아니야. 10년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최소 수백 배, 어떤 거는 수천 배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20년 동안 2000배였다면 10년 동안에 1000배는 결코 허언과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의 시대가 아니다. 왜냐? 코인의 시대로 이미 짐을 쌌기. 4일 만에 또 최고점 경신한 비트코인 9,100만 원까지 올랐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10년에 저는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5억에서 10억, XRP 100만 원,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섹터별 대장하지 또한 만만치 않은 폭발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십에서는 섹터별 대장애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에 들어가며 방대한 자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보세요. 미국 해병대 또한 무인 전투기 시험 비행 2번째도 성공하였다. 계속 무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말이죠.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AI, CBDC 시대, 신뢰 있는 데이터, 투명성 중요해진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데이터가 돈이자 원유이자 가치입니다. 바로 여기에 값어치가 입혀지게 되었죠. 그게 바로 AI와 CBDC의 세상. 신뢰 있는 데이터, 투명성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영지식 증명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선택을 했으니까.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또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본 증시 사상 첫 4만선 돌파, 엔비디아발 반도체 랠리. 지금은 주식도, 코인도, 자산시장이 버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버블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버블일까요? 경기 폭락 전에 오는 그냥 광풍일까요? 어떤 버블로 명칭을 할까요? 어떤 탐욕일까요? 중요한 건 그 탐욕은 개인이 이끈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에 먹을 게 많이 남았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끌어올렸다는 거. 결국 이 버블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순번대로 가고 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 또한 멘탈 관리가 지루하죠? 공포와 싸워야 된다.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탐욕입니다. 탐욕은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횡보 또한 인내와 싸워야 됩니다. 폭등 나올 때 막 손가락에 막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죠? 저는 꼭 말씀을 드렸어. 제자리 돌아오더라도 한 방에 끝나야 된다. 여기 탑승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버블에 합류해 있으실. 식어가는 전기차 성장 엔진 참 재밌어. 미국 소비자 67% 내연차가 더 좋아. 미디어가 이쪽 방으로 또 몰아가네.
전기차를 그렇게 띄워대더니 한타임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또 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전기차가 또 끌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과도기니까. 여기에는 많은 산업들이 또 엮여져 있어. 에너지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에 또 패권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또 과도기가 필요한 거야. 과도기에 관심을 가져라. 전기차가 그렇게 2000전 배터리 2년 동안 광풍이었다. 그리고 현재 쉬어가는 거다. 또 배터리는요, 전기차가 중심이지만 많은 거에 IoT, 사물 인터넷 세대는요, 배터리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지거든. 비트코인 숨고르자 알트코인 날아올랐다. 알트의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도래하고 있다. 왜냐? 비트코인만 갈 수가 없으니까. 얘 혼자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니까. 구닥다리 시스템으로는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가 없어. 얘는 시조세야. 그리고 각 섹터별 대장애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장하는 애 필요하고요. 새로운 통신 규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지시 증명도 필요하고요. 각 섹터별 대장애들. 여기 혈관도 필요하고요. 사물 인터넷 수수료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방향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거. 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에 이들을 빠질 때마다 스마트 컨트롤의 대장도 필요합니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저는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뭐다? 비싸게 들어가는 거다. 비싸게. 자, 그래서 폭등 나올 때 들어가지 말고 지금 폭등 나오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또 물리더라도 물릴 거를 강화하고 들어가는데 폭등이 나왔다가 빠질 때 들어가라. 빠질 때. 이미 폭등이 나왔어. 그리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간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빠질 때 들어가고 싶지 않지. 그래도 이때 들어가야 돼.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빠지고 또 소화하고 가고 또 빠지고 소화하고 가고. 요때마다 흔들거리면 빠질 때마다 흔들거리면 이 버블에 온전히 합류할 수가 없어요. 자, 시황 좀 잠깐 보고 가시죠.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27%, 이더리움 14%, 15% 사이. 아직도 상승폭이 적어.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2024년도 대폭발을 기대한다. 현물 ETF가 이더리움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과 함께 알트코인이 또 한 번 엄청난 광풍이 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키 맞추기이죠. 시장에 대한 밸런스. 자, BNB 6.78, 솔라나 30.90, XRP 23.89, 에이다 35.03, 도지 91.6%. 얘도 절다가 또 한 방에 끝냅니다. 자, 아발란체 18, 시바이누 173. 얘가 상승폭이 가장 컸네요. 폴카닷 30.35, 체인링크 11, 폴리곤 10.53, 비트코인 캐시 73.67, 라이트코인 약 30%, 파이코인 25.74, 이더리움 클래식 27.7%. 알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리 회장 마이클 슈엘러가 비트코인 황금기 10년간 지속될 걸. 전 이걸 또 제 기준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코인의 10년간 황금기가 지속됩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의 황금기가. 알트코인의 세상이 이제 막 기지개를 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이 정도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 아직.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반등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다 부셔서 이 가격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게 10년간의 황금기의 중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닉스와 리플의 파트너십으로 XRP 원장에 다중자산 토큰화를 도입한다. 리플과 조닉스, XRP 레츠에 다중자산 토큰화를 도입한다. 토큰화 혁명입니다.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되고 있죠. 조닉스, 리플, XRP 레츠. 저는 끊임없이 토큰화 혁명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별겁니까? 데이터 혁명이다. 이 데이터의 밥은 인공지능이다. 이 데이터의 값어치를 입히는 건 블록체인이다. 우리는 현재 블록체인이 설계도죠. 여기에 부산물이 바로 코인입니다. 우리는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대장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에 광풍이 몰아풀어 닥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